제가 7살 때 트럭에 치여서 오른쪽 허벅지 골절로 한 6개월간 입원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개는 너무 어려서 그 나이 때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지금도 다 기억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막연하게 의사의 꿈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크면서도 워낙 농구나 다른 운동들을 좋아하고 접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인 중에서도 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꺾이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많이 접하거든요. 이렇게 그 정형외과적인 문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고 있고 치료 전과 후의 삶의 그 질 차이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파봤던 사람으로서 환자의 통증에 공감할 수 있고 절실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정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는 최대한 제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병명이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 불편한 상태, 그다음 질환이 지속되는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환자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매번 제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환자를 진료할 때 마음가짐으로 진료에 임하는데요.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려운 설명, 전문 용어들을 줄이고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저는 환자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가 수술을 종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환자는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의사의 치료 방향을 따라오게 됩니다. 왜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환자가 수술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고쳐서 잘 회복된 환자의 경우 뿌듯함과 보람된 마음이 크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더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경우인데요. 당장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답답하게 느끼시고 불안감이 쌓입니다. 회복이 더딘 것 뿐인데 반드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상태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원망도 많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작은 변화라도 보여드리고 알려드렸죠.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는 걸 알게 되니까 환자분들의 불안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의사라면 잘못된 것에서 배움을 얻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들을 복귀하고 리뷰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 개인의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문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척추는 이 손기술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마비가 오는 신경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긴장하게 되고 또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척추 수술입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주로 척추를 다루는 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제 술기를 믿고 수술하고 있고 결과도 그만큼 잘 따라주어서 보람도 큽니다. 손을 잘 쓰기 위해서 날달걀 아시죠? 바깥쪽 껍질의 단단한 부분을 의료용 드릴을 통해서 벗겨내는 등 세밀한 기술을 연습하기도 했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현재 양손잡이가 됐습니다. 수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왼손 쓰는 것을 연습을 했거든요. 양손을 쓰면 보통 능력이 70에서 80%는 향상됩니다. 보통 수동적인 역할만 하던 왼손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움직임을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할 때도 결국에는 양손을 따로 사용하는 수술법인데 양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 마취 시간도 짧아지면서 결국 여러모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습니다. 의사인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을 좋아하고 긴 수술 같은 경우에는 7, 8시간 이상씩을 하면서 직업병으로 경추 디스크와 요추 디스크가 생겨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척추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증상을 말씀하시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의 경우 치료를 받아도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어서 힘든 상황을 오래 겪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시고 우울감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게 완벽한 실력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마세요. 좋아지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걸 들으시면 환자분들이 안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양심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의사가 신뢰받고 또 그 신뢰가 치료로 이어진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쌓은 신뢰로 환자를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환자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의사로 남는 것이 어떤 이익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것을 진료 철칙으로 두고 있어요. 앞으로도 척추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의사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제가 또 부작용 없이 수술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척추 문제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적합한 치료와 꾸준한 케어로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